가지급금은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사실 회계보다는 세법 쪽에서 좀 중요하게 쓰는데, 뭐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지급금. 그러면 뜻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회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면 편하다고 보겠죠. 그러면 얘는 지급금이잖아요. 돈이 일단 나간 거네. 나한테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왜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가짜가 있죠. 가짜. 뭐 한자 뜻을 알려드리면, 참고로 이 가짜는 거짓가라는 한자거든요. 거짓가. 뭐 가면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식 한자인데, 해석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계약, 가건물 이런 거. 가계약이라고 하면 내가 계약을 거짓말로 한 거 아니잖아요. 임시로 일단 한 거죠. 가계약하면 정식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임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임시로 지급을 한 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매끄럽죠. 임시로 지급했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회계만 하지만 원래 이게 법인세에서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쓰는 말이냐면, 이거 법인이랑 개인하면 또 복잡한데 대충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아셔야 되는 거라서 개인이랑 법인의 좀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인은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거든요. 그냥 태어나면 개인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개인.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처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시드머니. 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개인은 통장이에요. 자기 통장. 그러니까 내 통장 자체가 사업 자금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적인 걸로도 쓰고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영향을 받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율을 뭐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법인세가 세율이 낮아요. 훨씬 낮은 편이에요. 그럼 세율이 낮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개인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모르니까. 일단 내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사업이 잘 돼. 매출액이 막 100억 나와요. 그러면 100억 정도 벌면 절반 정도 세금 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100억 버는데 50억 내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법인은 법적인 사람이란 소리거든요. 개인은 태어나면 사람이니까 그냥 개인인데, 그러니까 개인은 자연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법적인 사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법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인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럼 보통 이 두 개를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해버려. 내가 이 법인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둘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을 세우면은 이 법인한테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을 법인한테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 돈을 다시 나한테 갖고 오면 그걸 횡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 회용 엄청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인 돈이랑 대표 돈이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법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표가 가져갔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누가 돈을 함부로 빼가겠어요. 그런 걸 가지급금이라 해요. 원래는 뭐 납득은 되시나요? 저한테는 오히려 말이잖아요. 그래, 이런 거 안 할게요. 왜냐면 이런 걸 들어놓으셔야 나중에 그 회계할 때 좀 편해요. 지식이 많으면. 근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신도만 나갈게요. 아니 그 법인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로 지급했다라는 게 돈이 어디 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뭐 누가 가져갔겠지.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타겟은 법인 그 대표고요.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대표니까.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 가지급금은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청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그리고 그 지금 네 문제를 억지로 찾아서 넣어놨는데 1번 문제만 제가 수동결산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2월 31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회사 돈이 안 맞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금 과부족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금 과부족인데 그냥 가지급금이라고 쓰기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요? 저는 이제 아 맞다. 죄송합니다. 챙겨놓고 안 되셨는데. 네, 그러면 5페이지 1번을 보시면은 자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급된 255만 원인데 현금 과부족을 쓸 때는 이걸 지급했다는 자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급을 해서 안 맞는다 정도는 알고 있는 거지. 그냥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언급한 계정 과목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이거 좀 느낌이 완전 비슷한 게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 원인을 파악한 거예요. 얘는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 뭔진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방금 배웠던 현금 과부족이랑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돈이 안 맞는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외상매입금은 원래 지금 파트는 아닌데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주로 사는 물건이 원재료를 많이 사거든요. 재료를 사와서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원재료를 사온다고 하면 원재료를 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를 할 때 소비자들은 보통 물건을 일시불로 많이 산단 말이죠. 신용카드로 해봤자 어차피 다음 달 결제니까. 근데 그 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는 양이 엄청 많아요. 막 억 단위 이렇게 가니까 그 보통 외상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거래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내가 원재료는 지금 일단 받았는데 돈은 뭐 3달 뒤에 준다, 6달 뒤에 준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물건은 받았는데 돈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금 재료를 받았어요. 근데 돈도 지금 줘야 되죠. 돈을 안 주고 다음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회계에서는 매입이랑 매출이라는 말을 자기가 맨날 하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매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매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갖고 있던 건물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매출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사는 걸 매입이라고 그러고 주로 파는 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원재료를 맨날 사는 거니까 매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외상을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부채인 겁니다. 이건 뒤에 매입 파트에서 자세히 배워요. 원래 부가가치세도 있고 한데 그냥 약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거래처한테 원재료를 받고 돈은 아직 안 줬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A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A 적어놓고 외상매입금 부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돈을 갚아야겠죠. 그러면 돈을 갚게 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으로 없애면서 돈을 줘야겠죠. 계좌이체로 입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그러면 A한테 줘야 될 외상매입금이 사라지고 부채가 사라지는 대가로 자산도 같이 사라져야겠죠. 뭐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얘 두 개를 없애고 보면 우린 원재료를 그냥 보통 예금 주고 산 게 돼요. 근데 뭐 거래가 이 사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거래를 해놓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외상매입금 차변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 대변에 가지급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현금 과부족이랑 성격이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밑에 비교해서 가지급금 밑에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죠. 그럼 뭐 공부를 두 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현금 과부족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정도로 범위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응용을 해서 써보면 여기서는 하나무역이라고 써있죠. 네, 뭐 금액은 250만 원. 이건 찾은 거. 그리고 가지급금은 당연히 얘랑 자리가 반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현금 과부족이랑 그냥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55만 원은 찾았다. 그럼 5만 원은 당연히 얘랑 자리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잡손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 그 여기서 그 요구하는 지식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 결제했다고 하면 부채가 사라지니까 부채의 강도는 차변이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만 보시면 돼요. 매입은 뒤에서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2번, 3번, 4번 이거는 좀 묶어주세요. 2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의 주제입니다. 출장비라고 주제를 따로 좀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긴 해요. 출장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8월 20일에 우리 회사 지금 영업부 과장이 있는데 어디 출장을 간대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법인카드를 주는 건데 이제 법인카드를 주면 좀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좀 미리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장을 가서 얼마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60만 원을 맡겨놨던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이 원래는 가지급금인데 지금 이 2번 문제에서는 두 번째 줄에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함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금을 좀 체크해 놓을게요. 이걸 그냥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주 나오는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도금 대신에 가지급금을 써야 맞아요. 근데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을 맡겼을 때 이 직원이 출장을 갈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6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현금 60만 원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공개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가지급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전도금 쓰라고 했으니까 전도금 쓰는 거죠. 이게 그 출장 갔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도 출장 가고 저 사람도 출장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돈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놔야겠죠.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처를 쓰는 게 지금 거래처를 쓰는 건 제가 빨간색으로 적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놓으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거래처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거나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 그럼 지금 이 경우는 돈을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 말이
없네. 거래처 원래는 이렇게 김시성을 써야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를 쓰라는 말이 없어서 안 써 있는데 그 전도금 옆에다가 이렇게 김시성이라고 좀 써주세요. 원래는 이름을 써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운이 좋아서 안 쓴 사람도 맞은 거예요. 원래는 써야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쓰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출장 갔는지 다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온 거죠. 자, 돌아오면은 전도금을 다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써줘야 돼요. 김시성.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겠죠. 쓴 거 영수증 갖고 와라. 보통은 이제 현금 영수증을 갖고 왔겠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카드 줬으면 카드 전표를 갖고 왔겠지만. 그럼 내용을 보니까 왕복 항공권, 비행기 표겠죠. 비행기 표. 식대 3만원, 밥값입니다. 참고로 얘 둘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왕복 항공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답을 보시면 여비 교통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멀리 간 거는 여비, 여행비 이렇게 하고 가까운 거리는 교통비.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돌아다닌 거를 합쳐서 여비 교통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38만 원이죠. 여비 교통비가. 항공권이 35만 원이고 식대가 3만 원이죠. 왜냐면 항공권이랑 식대는 왓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공권, 식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 그 돈을 썼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출장 가느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여비교통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 돈을 썼는지. 그래서 묶어서 여비교통비로 쓰는 거고 이 김시성 과장이 영업부기 때문에 이제 800원이 또 붙는 거죠. 판관비, 여비교통비. 그럼 지금 영수증을 보니까 38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뭘 요구하겠어요? 남은 돈을 갖고 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돈까지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38만 원만 쓴 거죠. 네, 이게 그 출장비를 맡기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 거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면 이제 3번 문제처럼 내면 좀 오답률이 높아져요. 왠지 한번 보면은 얘도 패턴은 똑같거든요. 네, 여기서는 선급금으로 또 처리했다고 하네요. 뭐 가지급이나 선급이나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2번이든 3번이든 원래는 가지급금이 일반적인데 2번은 그냥 전도금 쓰라고 해서 전도금이고 3번은 선급금 쓰라고 해서 선급금입니다. 메인은 가지급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 왁구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지금은 선급금을 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선급금 썼겠죠.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출장 간 사람 이름을 적어놔야겠죠. 김흥국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3번 답에 보시면 대변에 선급금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김흥국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이 쓰란 말을 안 했다 해도 이제 썼을 때 오답 처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사람이 출장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선급금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금액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썼는지 물어보겠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뭐 KTX 승차권이 있고 현지 택시비가 있고 거래처 미팅 지식대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랑 3번 문제랑 이제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2번 문제 식대 있죠. 그리고 3번 문제도 식대 있잖아요. 이 두 개 연결해서 비교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2번의 식대랑 3번의 거래처 미팅 시 식대랑 묶어두세요. 그러면 무슨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번의 식대는 우리 회사 직원이 밥 먹은 거죠. 근데 3번은 거래처 미팅 하는데 내가 밥값 낸 거죠.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따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먹은 건 그냥 출장비지만 출장을 가서 내가 접대를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접대는 중요하니까 따로 빼야 돼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회계에서는 그렇게 안 중요한데 세법에서 엄청 중요해요. 접대비가.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업무 추진비를 먼저 써주는 게 맞긴 한데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KTX랑 택시비가 출장비가 되는 거죠. 여비교통비. 그래서 30만 원 쓰고 15만 원 쓰고 했는데도 5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현금 5만 원은 다시 받아냅니다. 그래서 얘 둘은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판이랑 제가 붙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이 800번, 제가 500번이니까. 그래서 2번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게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옛날 문제인데 좀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봤어요. 4번 문제도 보시면 가지급금 70만 원은 생산직 근로자 정찬호한테 줬고요. 여기선 가지급금을 쓰라고 하죠. 이게 원래 원칙인데. 그럼 이 문제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4번 문제는 가지급금 7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이름을 원래 써주는 게 맞겠죠. 정찬호 이렇게 써놓을게요. 처음에 돈 줬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출장 갔다 돌아온 거예요. 영수증 줘봐 했는데 현금 영수증 금액을 합쳐보니까 85만 원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 표정이 안 좋겠죠. 그러면 자기 돈을 쓴 거잖아요. 15만 원은 자기 돈 쓴 거죠. 그럼 회사가 이거 보고 15만 원을 더 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서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가지급금을 정산하니까 가지급금은 무조건 처음에 줬던 금액 그대로 없애주는 거죠. 이름도 똑같이 써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처럼 성분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생산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500번, 그러니까 번호 잘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번호 틀려도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 생산직 직원이 출장을 많이 가면 그 제품값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85만 원을 썼고 회사는 그럼 원래 85만 원을 줘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더 주는 거죠, 이 직원한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쓸 돈을 직원이 썼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장 갔다 오는 경우는 2번, 3번, 4번만 풀고 가시면 뭐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은 현금과 부족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부러 좀 붙여서 한 거예요. 뭐 잡다한 주제긴 한데 가끔씩 나오니까 해봤고, 그 다음 이제 주제가 바뀌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50분부터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